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12월 3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83% 상승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92%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지난 11월달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이런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패드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거죠. 고용지표가 이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 패드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더 늦추는 그런 단계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패드에서는 이런 고용지표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드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미크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의 지속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그런 속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121선까지 이렇게 타치를 했다가 아래 꼬리를 만드는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스닥 차트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S&P 500을 보셔도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 이탈했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종가가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저번 주에도 이 반복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스닥 선물이 뭐 플러스를 낸다면 우리나라장 갭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우리나라장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뭐 거래를 해준다면 아직까지 뭐 미국장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날 새벽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조금의 하락이 나왔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5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은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 얘를 아침에 노렸습니다. 얘가 19,000원 이하에 오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센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저가가 19,250원 1.53%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얘네가 아래꼬리를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수급도 또 좋습니다. 외국인이 51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뭐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 조정을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이 이전까지 저번 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죠. 19,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아침에 하락을 한다면 단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에 지오 엘리먼트인데요. 자, 지오 엘리먼트가 자, 11월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어제 금요일 날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암만
날짜를 세워봐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후 10거래일이 12월 2일이었는데요. 어제 해제가 되지 않고 하루 늦춘 12월 6일 이렇게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 거래일 11일 후에 11일 후에 이게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 지오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주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한다면 이런 지오 엘리멘트 신규주들이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면 굉장히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지오 엘리멘트를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반도체 관련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는 단계였기 때문에 얘가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날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오 엘리멘트를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라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기가 몰린다면 이 지오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침해 놓아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인데요. 지난 금요일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금이 기존의 하락 조정을 보여왔던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 2차 전지 소재주들로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침에 유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살펴본 종목들은 NC소프트랑 위메이드였죠. 얘네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 가지고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서서히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오늘 자금들이 이때까지 하락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들에게 저가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에 이 게임비를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9시 30분쯤에 이렇게 15만 4천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게임주들의 수급을 보시면 NC소프트 외국인 기관 5만 주씩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5.51% 상승을 시켰고요. 위메이드 역시 외국인이 2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비스도 한 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게임빌 컴투스 역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게임주들 양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이런 애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라도 다시 이렇게 전저점을 무너뜨린다면 이건 조금 더 기다려 줘야겠죠.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위협해 가지고 저점을 붕괴시킬지, 그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게임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한 무대기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NFT 관련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주 다나를 거래를 했습니다. 자, 다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죠. 나름 이렇게 수급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관 수급은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단타를 쳤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난 금요일은 다날이 프로그램 매매도 좋았고 잠정 투자상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기간이 순매수 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나리를 한 시쯤에 이렇게 16,000원 이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했던 까닭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16,000원 요 부분 때에 종가가 끝난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도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걸 먹는 양봉이 나와가지고 종가가 끝난다면 그 다음날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또한 뭐 괜찮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16,00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 한때 17,1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종가상 16,750원,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750원 정도 상승을 한 채로 종가가 끝났습니다. 저는 뭐 이걸 뭐 홀딩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뭐 했지만 얘네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런 16,000원대 초반에 온다면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았던 애들은 미국 나스닥의 외생 변수에 의해서 아침에 이렇게 살짝 밀렸을 때 매수를 하면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준다는 거죠. 17,000원대까지는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날이 16,000원대 초반대 오면 추가 매수 고려했다가 단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인데요. 자, 2차 전지 소재주들 역시 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와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을 하다 보면 기존에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로 이렇게 매기가 몰린다라는 거죠. 자, 에코프로 BM이 역시 가장 크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었죠. 5.9%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자,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겠죠. 10만원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50만원 다시 이 저점 벽을 깨뜨리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런 박스권의 상단으로 향해서 올라가는지 그런 여부가 굉장히 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서는 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뭐 거래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네가 50만원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자리죠. 뭐 45만원 이런 자리에 온다면 한번 저가 매수세를 노려서 매수를 해보겠지만 다음 주에라도 이 사이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런 애들은 뭐 거래를 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이 저번 주에도 굉장히 뭐 어려웠습니다. 미국 장이 뭐 올라도 우리나라 장은 하락을 하고 미국 장이 크게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다음 주에도 뭐 계속 이런 장세가 계속 반복되고 연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속에서 장중에 어떻게 자금들이 흘러가고 어디로 자금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각각 섹터에 대해서 준비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거래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그 고민을 전일 미리 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날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장이 움직여 줄 때 부담 없는 자금을 투여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 그런 전략이 지금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남은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